수술비가 1억입니다. 의사의 말이 서연의 귀에 울렸다. 1억. 그녀에게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어머니가 살 수 있나요? 수술하면 80%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해야 해요.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앉았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 그동안 간병인 일을 하며 근근히 치료비를 대왔는데 갑작스러운 수술 통지서는 절망 그 자체였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였다. 혹시 한서연 씨십니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인상은 선량해 보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저는 민비서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민비서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결혼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혼요? 네. 저희 도련님과. 민비서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잘생긴 남자였다.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지적인 인상.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분이 누구세요? 성진그룹의 이강민 도련님입니다. 성진그룹. 서연도 아는 대기업이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과? 도련님이 현재 식물인간 상태십니다. 서연의 숨이 멈췄다.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예요. 하지만 도련님의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민비서가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30세 생일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그런데 도련님 생일이 일주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식물인간인 분과 결혼하라는 3년간만 부인 명의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매월 생활비도 따로 지급하고 치료비는 물론 전액 지원합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식물인간과의 결혼이라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주셔야 해요.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밤새 고민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비서에게 전화했다.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성진병원 VIP 병동으로 와주세요. 성진병원 VIP 병동은 서연이 일하던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다. 호텔 같은 복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여기가 도련님 병실입니다. 민비서가 문을 열었다. 넓고 쾌적한 병실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사진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이강민.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왕자 같았다. 잘생긴 얼굴, 완벽한 이목구비. 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뇌파는 정상이지만 외상이 심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강민의 손을 만져봤다. 따뜻했다. 살아있구나. 언제 결혼식을 할까요? 모레가 도련님 생일이니 내일 해야겠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니 망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성진병원 내 작은 예식장에서 혼례식이 치러졌다. 신부는 서연 혼자뿐이었다. 신랑은 휠체어에 앉은 채 의식이 없었다. 정말 이상한 결혼식이네. 참석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강민의 이복형 강석과 그의 아내, 몇몇 친척들이 와 있었다. 이강민 씨, 한서연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목사의 질문에 당연히 대답이 없었다. 신랑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적 대리인인 민 비서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서연 씨, 이강민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하고 기이한 결혼식이었지만 뭔가 진지한 기분이 들었다. 반지 교환은 서연이 혼자 했다. 강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정말 잘생겼다. 그리고 왠지 편안해 보였다. 혼례식 후 강석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수고 많으실 텐데 3년 동안 잘 부탁드려요. 어차피 깨어날 가능성도 낮고 그의 말투에서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강민이 뭔가 이상한 반응 보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의료진한테도 말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서연은 의아했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혼례식 다음 날 강민의 30세 생일이었다. 간신히 상속 조건을 맞춘 셈이었다. 서연은 강민의 병실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간병인처럼 강민을 돌보고 밤에는 병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도련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링거와 영양 공급으로만 연명하는 강민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강민의 생체 신호가 너무 안정적이었다. 맥박, 혈압, 호흡 모든 게 정상 수치였다. 보통 식물인간 환자들은 기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가끔 강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강민 씨, 혹시 제 말 들리세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들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면 의식을 되찾을 거예요. 눈물이 났다. 정말 다행이었다. 병실로 돌아와 강민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 수술 잘 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 순간 강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다. 지금. 하지만 이내 다시 조용해졌다. 착각이었나?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서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직 때가 아니야.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였다. 목소리가 강민 병실 쪽에서 들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깜짝 놀랐다. 강민이 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멀쩡하게. 강석 형이 의심하고 있어. 좀 더 기다려야겠어. 이게 무슨 일이지? 서연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서연 씨는 어때? 의심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순수한 사람 같아서 다행이야. 강민이 서연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는 멀쩡했다. 완전히. 좋아. 한 달만 더 기다리자. 그동안 증거를 더 모으고. 통화가 끝나자 강민이 다시 침대에 누웠다. 마치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충격에 빠져 화장실로 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민 씨가 가짜로 식물인간 연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럼 나와의 결혼도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왜 그런 연기를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강민을 돌봤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점심때 민비서가 왔다. 부인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도련님이 정말 깨어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민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그런 질문을?
가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손가락이 움직인다거나 착각이실 거예요. 의사들도 희망 없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민비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일부러 강민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너무 피곤해. 샤워하고 일찍 잘까?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척하다가 문 뒤에 숨었다. 30분 후 강민이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서연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강민이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어떻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야기해 보실래요? 강민은 체념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어젯밤부터요. 전화통화하는 거 봤거든요. 미안해. 속여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강민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성진그룹의 후계자라는 거 알고 있지? 네. 하지만 내 이복형 강석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 나를 제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지. 서연이 놀랐다. 설마 3개월 전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어. 브레이크에 손을 댄 거였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럼 왜 식물인간인 척? 강석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동안 그의 범죄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 강민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런데 아버지 유언 때문에 급하게 결혼해야 했고, 민비서가 너를 추천했어. 저를요? 왜?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아서. 그리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입단속이 될 거라고.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은 그저 이용당한 것 뿐이었구나. 그럼 3년 계약도. 미안해. 사실은 몇 개월만 더 있으면 끝날 일이야. 증거만 충분히 모으면. 그 다음엔 이혼하고 각자 살면 되지. 강민의 말이 차갑게 들렸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만 연기 도와드릴게요. 정말 화내지 않아? 화는 나지만 어머니 치료비 받은 것도 있고 계약은 계약이니까. 강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과 강민은 이상한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낮에는 완벽한 식물인간 연기, 밤에는 진실한 대화. 강석 형이 오늘 올 거야. 조심해. 뭘 조심해야 하나요? 너에게 이상한 질문할 수도 있어. 혹시 내가 반응 보이는지 물어볼 거야. 알겠어요. 오후에 강석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서연 씨, 수고 많으세요. 별 말씀을요. 혹시 강민이 뭔가 이상한 반응 보인 적 없나요? 역시 그런 질문이었다. 아니요. 전혀요. 정말요? 손가락이 움직인다거나 눈을 뜬다거나. 서연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깨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강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거나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석이 떠난 후 서연은 강민에게 말했다. 형님이 정말 의심하고 있네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제가요? 강석 형은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는 가리지 않고 제거해. 너도 예외가 아닐 거야.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과 강민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겼다. 밤마다 나누는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고를 당하셨어? 3년 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끼이셨어요. 힘들었겠다.
그때부터 제가 간병인 일 시작했어요. 돈이 절실했거든요. 강민이 서연을 바라봤다. 다른 눈빛이었다. 미안해. 내 상황을 이용해서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너 정말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그날 밤 강민이 악몽을 꾸었다. 교통사고 당시의 기억이었다. 으악! 강민이 비명을 지르며 깼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서연이 달려왔다. 괜찮아요? 미안. 깜짝 놀랐지? 악몽 꾸셨어요?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물을 가져다 줬다. 자주 꾸세요? 사고 후로 계속.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강민의 등을 두드려줬다.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강민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다. 이 여자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일주일 후 병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차민아라고 해요. 아름다운 여자였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우아한 매너. 강민이, 전 약혼자예요. 서연이 놀랐다. 강민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니. 지금은 강석 오빠와 가까운 사이고요. 뭔가 불쾌한 웃음이었다. 강민이 어떤가요? 깨어날 기미는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군요. 안 됐어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차민아가 강민을 내려다봤다. 동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런데 신부님,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정말요? 젊은 나이에 식물인간과 결혼해서 참 안타까워요. 서연을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무시하는 투였다. 혹시 강민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 보인 적 있나요? 또 그런 질문이었다. 없어요. 정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없었어요. 차민아가 날카롭게 서연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혹시 뭔가 이상한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명함을 주고 갔다. 그날 밤 강민이 물었다. 차민아가 왔다고? 네. 전 약혼자라고 하던데. 옛날 일이야. 지금은 강석 형과 붙어 있어. 사랑하셨어요? 강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내가 사고 당하자마자 강석 형한테 갔거든.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배신당한 기분이 어떨까?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다르지만. 뭐가요? 강민이 서연을 바라봤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며칠 후 서연은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병실 앞을 서성거렸다. 뭔가 이상해요. 밤에 강민에게 말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낯선 남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강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석 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 뭘 하려는 걸까요? 아마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싫어요. 뭐?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강민이 놀랐다. 너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도 같이 있을 거예요. 왜?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랑하거든요. 강민이 움찔했다. 뭐라고?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서연아,
당신을 혼자 위험에 둘 수 없어요. 강민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낯선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다. 간호사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특별한 치료를 해드리러 왔어요. 주사기를 꺼냈다. 분명 독극물이었다. 강민은 식물인간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죽을 위기였다. 그때 서연이 들어왔다. 누구세요? 아, 간호사인데 특별치료. 저는 처음 보는데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가짜 간호사가 당황했다. 그게 급한 일이라서 안 돼요. 확인 안 되면 치료 못 받아요. 아가씨, 비켜주세요. 남자가 서연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 강민이 벌떡 일어났다. 손대지 마. 가짜 간호사가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강민이 남자를 제압했다.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지만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경비. 서연이 소리쳤다. 곧 경비들이 달려와서 가짜 간호사를 붙잡았다. 이제 정체가 들통났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 강민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건 후 민비서가 급하게 달려왔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연이가 구해줬어. 민비서가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을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어있기 어렵겠네요.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 형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증거는 충분히 모았나요? 거의 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더 필요해. 그때 강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강석이었다. 강민아, 들리니? 강민이 놀랐다. 강석이 자신이 깨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형? 놀랐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게 언제부터? 1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내 생체 신호가 너무 정상이더라고. 강민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 너의 계획을 지켜보고 싶어서. 어떤 증거를 모으고 있나 하고. 형? 하지만 오늘 일로 참을성이 떨어졌어. 이제 정말 끝장내야겠더라. 전화가 끊어졌다. 위험해졌어요. 민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숨을 곳도 없고, 그럼 정면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 강민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걸 공개하겠어. 그날 밤 강민과 서연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서연이 강민의 손을 잡았다. 함께해요. 끝까지. 고마워. 정말.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어머니도 살렸고 제 자신도 알게 됐어요. 뭘? 제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는 걸. 강민이 서연을 바라봤다.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강하고 더 당당했다. 서연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진짜 사랑이었다. 돈 때문도 계약 때문도 아닌. 다음 날 오전 성진그룹 본사 이사회실. 모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모였다. 강석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던데. 네. 저희 도련님께서 직접 나오실 예정입니다. 민비서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도련님이 식물인간인데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강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나타났다.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안녕하세요. 이강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도련님, 정말 깨어나셨군요. 기적이네요. 하지만 강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언제부터 깨어났던 거야? 처음부터. 강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3개월 전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브레이크를 조작했거든요.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다. 설마.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강민이 스크린을 켰다. 각종 문서와 녹음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건 강석 형이 정비소 직원에게 돈을 준 영수증이고, 이건 그때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기에서 강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브레이크 라인을 완전히 끊어. 사고로 보이게. 이건 조작된 거야. 강석이 발광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때 차민아가 일어났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다. 미나야, 뭐 하는 거야? 강석 오빠가 강민 오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도 도왔고요. 차민아가 모든 걸 털어놨다. 강석과 함께 꾸민 음모들을. 왜 배신하는 거야? 오빠가 저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일이 끝나면 해외로 도망가면서 저만 남겨두고. 강석이 절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강석 이사, 동생 살해 미수 및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경찰이 들어와 강석을 연행했다. 강민아, 이건 끝이 아니야. 강석의 마지막 말이었다. 한 달 후 강민은 정식으로 성진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서연과의 2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물었다. 당연하지. 평생 사랑할 거야. 저도요. 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다. 이번엔 진짜 결혼식이었다. 이강민 씨, 한서연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의 대답이 교회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 씨, 이강민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반지 교환도 둘이 함께 했다. 강민이 직접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키스 시간, 둘은 진심으로 입을 맞췄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혼식 후 서연은 강민과 함께 어머니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완전히 되찾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연아, 그리고 사위님도.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당연히 잘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딸아, 정말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서연과 강민이 웃었다. 어머니는 둘의 진짜 스토리를 모르셨다. 운명이었나 봐요. 강민이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연도 동의했다. 정말 운명이었다. 1년이 지났다. 강민은 성진그룹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서연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여보, 나간다. 조심해서 가. 오늘 늦어져? 아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강민이 서연에게 키스하고 출근했다. 서연은 자신의 간병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원장님, 오늘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네, 알겠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1년 전에 그 절망적이었던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녁에 강민이 돌아왔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다들 열심히 하더라. 다행이다. 나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강석 형 재판 결과 나왔어. 10년형. 정말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2년째 되는 날 서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아기 생겼어. 강민이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다.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강민이 서연을 들어 올렸다. 야호. 정말? 조심해. 아기 있다고. 아, 미안. 강민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내려놨다. 정말 기뻐. 우리 아이. 나도 기뻐. 남자일까, 여자일까? 뭐든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그날 밤 두 사람은 아기 이름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개월 후 서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정말 예쁘다. 강민이 갓 태어난 딸을 안으며 말했다. 당신 닮았어. 아니야, 너 닮았어. 더 예뻐. 이름은 뭘로 할까? 강희원 어때? 희망을 주는 아이라는 뜻으로. 좋아. 희원아, 안녕?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다.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어머니도 병원에 와서 손녀를 봤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희원이. 어머님도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다 너희 덕분이야. 가족이 모두 모인 병실은 따뜻했다. 5년이 지났다. 희원이는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로 자랐다. 아빠, 아빠. 강민이 퇴근하자 희원이가 달려왔다. 우리 공주님,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떤 그림? 우리 가족 그림이요. 희원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아빠, 엄마, 희원이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엄마는 어디 있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계셔. 강민이 부엌으로 갔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강민이 서연을 뒤에서 껴안았다.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그러네. 평생 신혼부부로 살 거야. 좋아. 희원이가 뛰어왔다. 아빠, 엄마, 저도 껴안아 주세요. 세 사람이 함께 껴안았다. 완벽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 희원이가 잠든 후 강민과 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물론이지. 나를 식물인간인 줄 알고 결혼한 거.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나도 그랬어. 숨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 일이 없었다면 만나지도 못했을 테니까. 강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때 용기 내서 나를 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 강민아.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병원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가끔 인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을 선물해 주기도 한다. 한서영과 이강민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다. 식물인간인 줄 알고 결혼한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운명이었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평생을 함께할 그들의 새로운 모험이 말이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